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네, 우와 대박. 야, 그랜저 상당히 좋은데요 진짜. 저 이제 실물을 보긴 했지만 일단 오늘 시승을 막 시작을 했고요. 때랑은 좀 다르게 오늘은 저희가 앞좌석부터 운전하는 것부터 먼저 시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혜연 기자가 먼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느낌 뭐예요? 매끄럽다. 뭐가? 뭐 스티어링부터 주행 질감까지 굉장히 매끄럽게 나가는데요. 그래도 너무 광범위한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부드럽고 네. 사실 가볍기도 한데 이게 가볍다기보다 이렇게 혼자 막 휙휙 돈다기보다 네. 뭐랄까 그냥 부드러워요. 매끄럽고, 그리고 이렇게 주행 질감도 뭐 진동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바닥 노면 그런 자잘한 그런 요철 이런 것도 잘 걸러줘서 그런지 네. 살짝 밟았는데 뭔가 되게 매끄럽게 슉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아까 지하 주차장에서 딱 나올 때 느낌 자체가 저도 일단 사실 승차감이 제일 많이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사이즈도 다 알고 있고 엔진 제원 다 알고 있고 디자인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승차감이었는데 처음에 딱 나올 때 보니까 생각보다 저도 매끄럽다. 네, 그죠. 좀 매끄럽다는 네.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단단하다 아니면 부드럽다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그랜저 IG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로서는 일단 좀 만족스러운 그런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다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까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촬영하려고 일부러 제가 조금 속도도 내보고 줄여도 보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코너가 아니라 그 램프를 돌 때 살짝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을 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창문 다 닫혀 있는 거 맞죠? 네, 다 닫혀 있습니다. 아, 소음 때문에요? 생각보다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는 터널이어서 그런가? 네, 아까 외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계속하시죠. 일단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부드럽다고 느꼈잖아요. 매끄럽고. 그래서 사실 약간 서스펜션도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 K7을 제가 직전에 탔잖아요. 네. 특히 비교를 하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많이 좀 더 이게 더 부드럽고, 그리고 K7보다 많이 부드럽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승차감도? 좀 부드럽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 약간 좌우로 약간 이렇게 노는 듯한 배를 타고 그래요? 있는 느낌 조금 있는데? 좌우로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노면을 타는 느낌이 네. 조금 있네요. 네, 일단은 느낌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논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살짝 댐핑이 부드럽기 때문에 좌우로든 앞뒤로든 뭐 있는 걸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잉은 아닌데 뭐 좌우의 롤링이나 피칭이나 바운싱은 전반적으로 K7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주행이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약간 제가 오히려 최근에 SUV를 타면서 뭔가 SUV 치고는 단단하네요. 뭔가 원래 SUV는 보트 타는 느낌이 있는데 막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오히려 진짜 심하게는 아닌데 아주 약간 제가 그동안 뭐 타면서 왜 요즘 세단이며 뭐며 다 뭐 스포츠 주행하려고 한다고 막 그랬던 거랑 달리 얘는 오히려 좀 더 이제 가족과 다 함께 타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는 그런 정말 세단에 좀 더 가까운 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그랜저하고 K7 승차감 가지고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련된 면에서는 그랜저가 확실히 더 세련됐어요. 유럽 스타일로 기존의 IG가 좀 더 유럽 스타일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충격량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평상시에 느끼기엔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부드럽게 간 게 아닌가. 네. 물론 사실 휠베이스가 40mm 길어지면 네. 거의 서스펜션 세팅이 동일하더라도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질 만큼 4cm면 꽤 긴 차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세팅값 자체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많이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일단 승차감 면에서는 혜영 기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들이랑 뭐 장거리 여행하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 승차감은 굉장히
그렇게 잘 나왔을 것 같은데 다음에 오늘은 코스 중에 우리 산길이 없지만 네. 다음에 또 산길을 우리 한번 타게 되면 혜영 기자가 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건 그때 가서 한번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 네. 또 뭐 주행과 관련된 부분 뭐 없어요. 아, 지금은 좀 조용한가요? 소음이? 이 정도면 상당히 조용하죠.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노면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위에보다는 노면 소음이 조금 더 들어오는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방음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사실 컴포터 모드고 제가 뭐 손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상태로 타봤는데 힘이 남네요. 약간 힘이 남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고출력 차량을 하나 타면서 아 이게 다르구나라고 뭘 느꼈냐면 저는 저출력 차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제 차가 속도를 높게 유지하려면 진짜 있는 힘을 다 써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막 악셀을 계속 세게 밟고 있어야 하고 근데 그때 고출력 차량을 타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역시 고출력이라 힘을 조금만 써도 이 정도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얘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액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다 밟지 않아도 그냥 한 20% 정도만 밟아도 뭐 고속도로 유지 속도 정도는 쉽게 가고 그리고 그 HDA 이거를 제가 계속 써보고 있는데 사실 전 이거 소나타 것도 써봤거든요. 제가 좀 소나타를 그때 인스트럭터를 하면서 좀 많이 썼는데 소나타 HDA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답답한 게 뭐였냐면 감속은 너무 잘하는데 이게 이제 앞차가 없어졌거나 앞에 자리가 남아서 가속을 해야 되는데 네. 자동 가속을 할 때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차가 낄 때도 잘 끼고 근데 얘는 이게 다시 가속을 할 때 되게 부드럽게 곰방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 힘이 좀 남는구나 여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 메뉴 안에 네. 설정이 있어요. 이게. 예, 그죠. 네, 그 응답성에 대한 설정이 네,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네.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일단은 둘 다 기본이었고 또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거리 조절이나 아니면 뭐 반응 속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얘는 바로 가속을 하려고 힘을 줬는데 걔는 못 갔거든요. 약간 그 미묘한 차이가 힘 있어요. 차이가 있겠구나. 네, 분명히 가속을 하는 네. 느낌이 났어요. 얘는 가속을 하고 싶어. 앞에 빈 걸 알았어. 알고 가속을 했는데 얘가 오케이. 바로 못 올라간. 얘는 그 차이가 그 짧은 순간에 바로 훅 가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남는다는 느낌이 반자율 주행을 할 때도 그 힘이 남는 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나타 2.0이 이제 아무래도 이 차에 비해서는 힘이 많이 부족하니까 네네.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긴 있겠네요. 자, 이거 모처럼 우리가 시성 행사에 좀 순서도 뒤바뀌고 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네. 일단 저는 일단 첫 느낌은 와 실내 진짜 멋지다. 와 멋지다고 하면 혜영 기자가 반응이 없네. 아니요. 저는 제가 말씀하신 데 혹시나 또 계속 자를까봐 네네. 조심을 하는 건데 실내는 K7이나 다른 차들보다 네.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미래적인 느낌도 네. 훨씬 더 강하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센터페시아 이쪽 부분이 센터 터널이랑 연결되는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넥소에서부터 좀 시작된 흐름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변화시켜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고 이 소재 자체가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그 밝은색 투톤 실내차를 골랐는데요. 아무래도 확실히 더 예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유지 관리하는 데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아무래도 때도 더 타고 그런 면이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더 예뻐가지고 여기도 사실 위에 이거는 실제 가죽은 아니고 인조 가죽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티칭은 진짜 스티칭을 넣은 거고 가끔은 여기 보면 그냥 플라스틱인데 스티칭을 그냥 형태만 낸 게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이제 스티칭을 넣은 거고 이건 인조 가죽인데도 느낌이 진짜 좋고요. 이쪽에 마감도 와 이 마감도 괜찮다. 네. 여기 알루미늄 이것도 느낌이 좋네요. 이 초창기에 아이패드 테두리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여기에 지난번에 사실 이제 제가 사진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이 컬러가 네. 여기 밝은 회색하고 안쪽에 있는 이 크롬하고 이 컬러 조합이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가죽은 더 밝은 색이고 네네. 이 조합이 사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저는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봤을 때도 진짜 고급스럽네요. 예쁘네요. 네. 전체적으로. 다만 여기 가운데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된 공조장치 부분 여기가 좀 혼자 너무 까맣게 튀는 느낌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네. 실내는 진짜 고급스럽게 잘 해놨네요. 그리고 이쪽 모니터부터도 12.3인치 두 개를 일자가 아니라 약간 꺾어진 상태로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 있는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중도를 높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는 사각형이 나름 어울리는데 네. 저쪽은 너무 사각형 테두리가 네. 반듯하니까 좀 덜 어울리는구나. 네. 굳이 저렇게 바깥에 뾰족하게 사각형 안 하고 위를 이렇게 좀 약간 둥글게 처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약간 그래서 네. 좀 기존에 있던 차라는 생각이 덜 들어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히 새로운 차.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요즘 왜 뭐 전기차도 하고 뭐 자율주행차도 생기고 하면서 뭐 그런 컨셉 사진 많잖아요. 사람들은 뭐 아예 막 핸들이 없는 그런 컨셉 사진도 있고 아주 약간 그런 뭔가 왜 우리 막 미래의 집, 뭐 미래의 차 이러면서 해놓는 것들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저는 드네요. 이게 그리고 원래 계기판은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보통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정말 평평해요. 그래서 네. 앞에 뭔가 TV 하나 그냥 있는 것처럼 왠지 뭘 누르면 TV로 화면이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이나 뭐 요철이 있는 그런 도로는 아니고 도로 자체가 좀 불량해서 네, 좀 이렇게 충격이 많이 있는 그런 도로를 살짝 지났는데요. 전반적인 느낌이 제가 느끼기에는 바운싱도 있고 피칭도 있고 롤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선호하는 승차감은 아니지 않나. 네. 작고 낮고 빠른.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차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노면을 약간 타기도 하거든요. 근데 살짝 노면에 따라서 뜨는 느낌이 나면 제가 속도를 더 높이기에 살짝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선호하는 승차감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승차감 위주로 좀 많이 세팅을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세팅한 거네요. 네, 제가 볼 땐 탑승자를 위한 아주 편안한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이 차에는 맞을까요? 이 차에는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요? 아니 좀 너무 심하게 부드럽게 나서 안정성을 해치는 수준은 아닐까요? 아니죠. 그 물론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요? 세팅이 부드러우면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땅으로 밀어서 붙이는 능력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지나치게 뭐 돌아 나가지만 않으시면 이런 세팅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그랜저가 있고 신형 그랜저가 있고 뒤에도 지금 그랜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이드미러로 계속 보는데 사실 외관은 정말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전 벌써 여러 번 봐가지고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데. 아니 저는 오히려 처음에 괜찮고 신선하고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했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라이트도 다 꺼져 있고 하니까 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사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왜 실내가 조금 별로여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외관이 훨씬 낫다면 이제 그런 이유로 K7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내는 좀 흔들릴 만큼 너무 좋긴 합니다. 내 말이. 실내가 약간 너무 내가 진짜 고급차를 타는 느낌? 그래서 실내가 너무 이렇게 실내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차이가 뭐 B와 B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B와 A뿔? 거의 막 이런 차이니까 맞아. 이제 아무래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잠깐 실내에 흔들리긴 했는데 사실 앞뒤로 보이는 차의 모양이 라이트를 껐을 때는 저는 더 별로네요. 너무 별로네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제가 처음에 초반에는 저는 이거 억색퍼블 하다 저는 이 정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막상 이 상황에서 앞뒤로 이제 그냥 일반 도로를 달리는 그러니까 그때는 조명도 있고 뭔가 여기 안에 있는 라이트도 다 켜놓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그냥 일반 햇빛 아래서 달리는 차를 봤을 때는 좀 어쨌든 확실히 저도 보니까 실내는 확실히 혜영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급이 다르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많이 좋아요. 야, 이거 진짜 실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이야. 지난번 K7 시승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실내 이 정도면 그죠? 충분하다 이랬는데 괜찮다라고 했는데 실내가 진짜 마음을 흔드네요. 근데 진짜 외관과 승차감도 지금 그랜저가 많이 부드럽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좀 전에 느끼셨어요? 여기 도로 살짝 깨져 있었거든요? 지나가는데 못 느끼셨죠? 전 눈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흡수하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노면 소음 때문에 지금 도로 상태가 어떻다라고 느껴지지 승차감으로 전달이 거의 웬만해선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지난번에 저도 계속 예전에 시승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승차감을 제공하더라도 결국은 위급한 상황이나 특정한 순간에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그게 사실 중요한 과제여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현대차가 그게 안 됐거든요. 그냥 승차감만 좋고 고속에서 핸들링이나 급차선 변경이나 장애물을 피하거나 아니면 고속 주행에서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예전의 현대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시승하게 되면 승차감은 괜찮은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늘 강조를 했었었고, 근데 지금은 현대 기아차의 서스펜션 세팅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게 너무 유럽 지향으로 가서 안정성은 극도로 좋아지고 네. 덩달아서 승차감까지 좀 나빠져 있었던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오히려 만약 이게 물론 이제 좀 이따 한 번 더 타긴 해봐야겠지만 안정성이 어느 정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 내에서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뭐 시속 230km에서 급차선 변경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할 그런 게 필요도 아니라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타다 보면 뭐 150km 가끔은 그 이상도 잠깐씩은 어쩔 수 없이 운행해야 될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정도 내에서 충분히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네. 한다면 이번에 이 승차감 위주의 세팅은 사실 굉장히 반가운 거죠. 네네. 네. 지금 사실 모르셨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부드럽고 주행 안정성이 있었냐면요. 아까 사실은 제가 이미 그 말씀하신 속도를 물론 200을 넘진 않았지만 넘었었어요. 그리고 그 속도에서 차선 변경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게 운전하는 편이긴 해요. 그 옆에 사람이 탔을 땐 특히나 그런 편인데 모르셨잖아요. 전혀 못 느끼고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면에서도 안정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스티어링 휠을 급격하게 꺾는 방식의 그런 차선 변경은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차선 변경은 부드럽게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속도에 비해 굉장히 안정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번에 K7 시승하면서 뭐 K7 충분히 좋아요. 근데 그랜저 너무 좋으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일단은 상당히 좋긴 하네요. 다음 차는 그랜저인가요? 좀 고민이 될 정도로 네. 이랬는데 JBL 오디오까지 만약에 완전 새로운 세팅으로 다른 느낌이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골치 아프시는데. 아니 차 바꾸셔야죠 뭐. 골치 아플 것까지는 없지만 뭐. 네. 자, 드디어 그랜저 디자인 보여드립니다. 행사 진행하느라고 정신없이 오느라고 아직 디자인을 외부 디자인 이제서야 보여드리는데 어떠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가요? 적응이 되십니까? 일단 앞모습이 지금 여기 색깔이 지금 약간 짙은 색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나마 구분이 덜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조금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밝은 색이면 이게 좀 더 두드러져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앞모습이 과연 정말 예쁠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적응이 되긴 합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적응이 되긴 하는데 뭐랄까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많이 좋아진 것을 감안해서 앞부분은 조금 그냥 묻어두고 가는 정도, 묻어줄 수 있다 충분히 이 정도면 그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아주 예쁘다는 평가를 받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약간 이렇게 육각형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이 이렇게 위로 이어지지만 사실은 여기 선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가리면 요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리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부분을 차체 컬러로 바꾸고 여기를 아래랑 일체형으로 좀 일체감을 주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 뭐 디자이너가 아닌 개인의 이야기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그 히든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 총 5개가 요게 데일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데 재밌는 게 5개가 방향지시등의 역할도 같이 해요. 근데 5개가 만약에 방향지시등에 불이 들어오면 요렇게 약간 요렇게 뾰족하게 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쪽 방향에 불이 들어오는 건 이쪽 방향을 로 방향 전환을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불이 오면 좀 이상하잖아.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방향 지시등을 켜면 요거는 불이 안 들어오고 4개만 들어와요. 그것도 좀 재밌는 설정이긴 해요. 아마 실제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거 하나를 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약간 알루미늄 컬러랑 여기랑 금방 눈에 띄지 않지만 여기에 데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어져 있더라.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좀 둥글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좀 굴곡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휠은 19인치 미쉐린 프라이머시 MXM4 맞죠? 네, 프라이머시 MXM4
245에 40R 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K7이랑 같은 사이즈죠. 뭐 디자인만 조금 다르고요. 이번 그랜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이즈가 커졌다는 부분이잖아요. 전체 길이가 6cm가 커지고 휠베이스가 4cm가 길어졌는데, 휠베이스 4cm 길어진 게 그거 요만큼인데 그거 뭐 티가 나나 라고 생각하지만 티가 납니다. 분명히 지금 문짝이요, 여기서 여기 이 문짝 자체가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일반적인 뒷차의 문짝이라고 하기에는 꽤 길잖아요. 긴 느낌이 들죠. 여기 4cm면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면 긴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 차 디자인에서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이 뒷 문짝이 많이 길어진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풀체인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풀체인지예요. 근데 요즘 같은 시절에 이 차를 풀체인지라고 내놓으면 세대 구분 짓기도 애매하고 현대차에서 풀체인지 라는 걸 강조하기가 힘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마이너 체인지,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자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패널 중에서 안 바뀐 부분은 유일하게 앞쪽 프론트 도어. 네, 요 도어는 기존의 그랜저에서 쓰던 그 철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패널들은 전부 다 바뀌었더라.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부분 중에가 여기에요. 여기 C필러 쪽을 안으로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오면서 실제로 안쪽에 안쪽에 시트에 기대면 이 부분이 얼굴을 이렇게 살짝 가릴 정도로 좀 깊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인상적이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예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뒷모습은 아까 앞모습이 옆에서 봤을 때 너무 둥글게 떨어진 것에 반해서 뒷모습은 오히려 좀 입체감을 굉장히 많이 살려놨어요. 여기가 블룩블룩하게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근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여기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요게 주간에는 브레이크 등으로 들어오진 않나 봐요. 그래서 그 야간에 미등을 켜면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등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브레이크 등만 들어오니까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물론 양쪽에 뚫려 있습니다. 이거 페이크 아니고, 요거는 페이크인데 여기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양쪽에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가 확실히 지난번 K7보다 충분히 기네요. 뭐 리터 숫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랜저는 디자인은 진짜 뭐라고 하기 조금 힘들어요. 이걸 예쁘다고 하기는 분명히 예쁘다고 하기는 좀 힘들고, 다만 차체가 많이 커지고 공간도 여유 있어지고 현대차의 기함이라고 할 만큼 상품성이 좋아졌으니까 그랜저의 디자인은 조금 접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수준. 근데 확실히 인테리어가 워낙 예쁘다 보니까 외관이 조금 덜 예쁘도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자, 인테리어를 우리 살펴본 건가? 근데 조금 보면 일단 여기가 핸드폰 충전하는 데고요. 이거를 방향을 반대로 넣으면 그러면 이게 화면도 좀 보일 텐데, 맞아요. 넣기는 좋은데, 왜냐면 여기 이제 또 USB를 꽂아야 되니까 이 편의성을 위해서 방향을 돌려놨는데 돌린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돌린 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뭐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래도 이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지 아니면 어차피 한 번은 쳐다보게 되는데 굳이 안 꺼내도 되잖아. 한 번씩 보면 그게 편리할 수도 있긴 있죠. 지금 보니까 이게 스티어링 휠이 텔레스코픽 전동이긴 한데 길이가 빠져나오는 길이가 조금 짧아요. 네, 맞아요. 네,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이동 거리는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멀리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체형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게 긴 경우에는 여기까지 나오는 차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요거는 조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체형하는 것도 새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그랬거든요. 운전자 보조, 라이트, 계기판, 시트, 스마트 자세제, 신체 정보 입력, 신장. 누군데 이렇게 키가 크셔? 178에서 182. 안전키 표준. 몸무게까지? 요거 애매한데. 이렇게 봐줍시다. 추천 자세 이동.
자, 이거, 지난번에도 이게 추천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개념이 뭐냐면요. 의사들이 운전을 장시간 운전했을 때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추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차에서 특히나 레이서나 아니면 레이싱에서 적절한 운전 자세를 추천하는 거랑 추천 많이 내용이 다른데요? 달라요. 네, 지금 보니까 다르죠. 달라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척추에 무리가 덜 간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네, 맞아요. 레이스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드라이빙 스쿨에서 가르치는 추천 자세는 최대한 차를 컨트롤할 수 있고 몸을 적게 움직이면서 가장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자세.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신체의 부담도 덜 되는 네. 그런 자세를 추천하는데 지금 현재 이 자세는 이렇게 하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좀 당황한 게 네. 이게 더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더 네. 멀어지고 기존에도 지금- 이랬어요. 기존보다 네. 조금 기존의 추천 자세보다 조금 당겨진 듯한 느낌은 들고 등받이가 조금 더 세워진 느낌은 들어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해도 여전히 멀어. 이거 굉장히 근데 멀거든요. 지금 애초에 그래픽 자체가 팔꿈치가 이렇게 거의 펴 있단 말이에요. 그래픽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대응하기에 무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장거리용인가? 아니 장거리도 이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레이스에서 드라이빙 스쿨에서 추천하는 그 자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실제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 저는 평소에 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거랑 비교를 안 해봐서. 네. 추천 자세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야, 이게 지금 추천 자세야. 이게 추천 자세야.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운전 시트 길이도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이 이렇게 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네, 거.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등받이는 시트랑 가능하면 90도를 유지해야 되고 네, 굉장히 그다음에 중요하죠. 이게 팔을 뻗었을 때 약간 손목 정도까지 와서 손을 이동하지 않고도 맞아요. 충분한 크로스가 돼야 되는. 충분한 네. 스티어링 휠 조작이 되도록 네. 그렇게 조절해 줘야 되는데 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서울대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드라이빙 스쿨에 보내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보니까 허리 위주로 한 것 같아요. 허리에 맞아요. 아, 부담이 그러니까. 되는 자세입니다라고 네. 뜨는 게 그냥 운전했을 때 허리가 근데 사실 저 제 시트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드라이버들 중에서 약간 지금 저랑 친한 오일기 드라이버를 비롯해서 지금 척추에 이상이 있으신 드라이버들도 있고 네. 근데 실제로 저만 해도 드라이빙 자세 그러니까 드라이빙 자세를 오래 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꺾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그게 체할 때도 많이 있고 많이 그 심하게 많이 가까이 앉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정상 그- 적절하게 드라이빙 스쿨에서 제시하는 네네. 그 자세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네. 충분히 무리가 되지 않고 장시간 운전해도 사실 편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네. 지금 의사분들이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추천하셨지만 네. 이렇게 하면 위급 상황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니까 네. 이거 추천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랑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드라이빙 스쿨 가서 배우신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추천 자세를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건 안 돼요, 이거. 혹시나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서 조금 바뀌었나라고 해서 살펴본 거고요. 지금 뭐 그래픽은 3단계인데 지금 여기가 화면이 3개인데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좀 정보가 예.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아마 그 오디오나 뭐 이런 정보가 보통 뜰 것 같은데 이쪽에 내비게이션 네, 보통 정보가 3개씩. 있고요. 네. 이거 저희가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아마 이것도 예, 화면을 바꿀 수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갖다 넣든가 그렇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자연의 소리도 이번에 여기도 자연의 소리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거 괜찮아 이거 나름. 아니, 누군가는 황당하다고 막 그런데 나름 괜찮아요. 운전할 때 이게 노천 카페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드는 거지. 저처럼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거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감정이 좀 그리고 없어서. 음성 메모 이런 것도 있고 또 빌트인 캠도 적용돼 있고. 근데 끄는 게 불편하구나 이걸. 끌려면 다시 나가야 되는군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어 레버는 버튼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덮어 놓으면 아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버튼이 여기에 있는데요. 요게 전혀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버튼들이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다음에 이게 시각적으로 위치가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아서 쉽게 그나마 여기 또 하나 떠 있으니까 네. 그냥 알고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긴 있는데 맞아요.
요거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정도는 이렇게 토글로 만들어서 네, 좀 되게 튀어나와서 쉽게 만질 수 있고 바로 조작할 수 있으면 사실 이 드라이브 모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뭐 그랜저를 굳이 스포츠를 많이 안 탄다고 생각해서 빼놨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맞아요. 그러면 만들지 말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혹시 그랜저 싫으세요? 아니야. 아니, 저는 원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나는 계속 좋은 얘기만 한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이거 드러내세요. 막, 뭐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사람들이 지적했다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근데 저 분명히 지적들은 구석구석 지적들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실제로 바뀐 부분, 적용된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고. 다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보시나 봐요. 네. 넘겨보시나 봐요. 자, 그리고 전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놀랬던 게 옆에 여기 보면 스티치가요. 여기 요 봐. 네네네. 그냥 일자가 아니야. 전에도 봤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거 봤을 때도. 그냥 이게 보통 스티치를 네. 그냥 물결무늬라서 일자로 했을 텐데 아. 중간에 한번 꺾이는 선까지 섞여가지고 네. 굉장히 좀 멋있게. 창시? 네, 멋있나요? 제가 또 그런 거에 인색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네, 굉장히 맞아요. 고급스럽게 많이 썼다라고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네. 더. 여기도 느낌이 괜찮구나. 우드가 아닌데도 네. 좀 느낌이 괜찮고. 자, 그렇습니다. 여기 가죽을 나파 가죽으로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아마 최상위 트림일 거예요. 여기 천장도 네. 지금 스웨이드로 알칸타라로 입혀져 있고 한 걸로 봐서 여기도 아마 나파 가죽을 입혀놨을 거라는 거. 근데 지금 여기는 부모에서 웃은 게 저는 항상 느끼는 건요.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빵빵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빵빵할 때 딱 손이 닿았는데 느낌이 되게 좋아.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빵 할 거를 차분하게 말까? 차분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잖아. 사람이 말을 안 믿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밑에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어서 뭐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에 그 시거제 꽂는 파워 아울렛도 있고요. 여기에 네.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건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이 크롬 마감이 되게 예쁘네요. 매끄럽고 예쁘게 잘 여기 돼요. 굉장히 예쁘게 잘 돼. 네. 이거는 확실히 이쪽 각도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라인들이 예쁘네. 이거 K5 라인 바깥다 붙이네. 자, 여기도 사실 요게 없으면 기존의 그랜저가 이렇게 생겨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시비거리였었는데 디자인이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돼 버리니까 지금은 이렇게 대칭이거든요. 대칭이어서 디자인 상당히 예쁩니다. 일단 모니터도 굉장히 크기도 크고 저는 이 디자인은 어때요? 괜히 자꾸 다 이 디자인 강조를 하려고 그래. 이게 K9에도 이렇게 처음에 달려 있었었는데 근데 K9은 여기 우드로 돼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든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게 되게 반짝인다. 이렇게 반짝인 적이 있었나? 근데 심지어 옆에는 다 무광인데 왜 걔만 유광? 엄청 반짝이죠. 네. 자, 뒷좌석, 그 궁금한 뒷좌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실화입니까? 되게 넓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이렇게 넓은가? 이야, 지금 앞좌석을 요건 지금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세팅을 한 거고요. 네. 요거는 제가 앉았던 자세인가? 조금 앞으로 조금 앞으로 갔습니다. 당겼어요. 예. 근데 지금 요게 지금 앞으로 조금 더 가 있긴 하네요. 네네. 이게 지금 제가 운전하는 그 자세로 맞춘 건데도 앞에 이만큼 이 차이가 이렇게 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뼘을 다 펴야 될 정도로. 예. 저 지금 보세요. 예. 팔이 들어가. 진짜 넓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그랜저가 이 정도 공간이었는데 네네. 여기서 4cm가 더 넓어졌다는 거 무릎 아니에요? 공간 4cm가 진짜 크네요. 크죠? 저 이게 이상한 짓 해도 돼요? 네, 뭐. 저 여기 쪼그리고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잘 해도 돼요? 잠깐만요. 될 것 같은데. 조심조심 카메라 조심. 저 봐봐요. 여기 이렇게 숨어서 앉아도 돼. 이거 안 나올 텐데. 뭐 이쪽으로 앉아야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한데. 조심. 네네네. K7보다는 3cm가 더 넓고. 그게 꽤 크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이게
3cm보다 더 넓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체 길이는 똑같은데 차체 길이는 똑같은데 아닌가? 휠베이스 어쨌거나 자체가 뭐 펴진 사실 거죠? 그거는 길이를 재보지 않고서는 실제로 재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공간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정도면 네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S 클래스의 롱휠 베이스 수준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안 타봐서 그래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스탠다드 휠 베이스랑 롱휠 베이스 거의 중간쯤 정도 될 정도로. 그럼 이게 K9 뒷좌석보다도 느낌 기분상으로는 더 넓은 느낌인데요. 네, 저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기분상으로는 K9 뒷좌석보다 넓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여기 캐리어 하나 놔도 되겠어요? 네, 작은 하여튼 캐리어 하나 엄청나게 넣고 넓습니다. 붙여두고. 자, 그리고 소재는 뭐 지금 나파 가죽이어서 워낙 가죽 자체가 좋죠. 좋고 여기도 잘 돼 있고 이게 이거 어때요? 이거. 아, 이게 그 스웨이드. 예. 어때? 난 이거 상당히 소구 포인트라고 할 정도로 야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푹신하고 좋긴 한데요. 이게 머리가 닿는 위치가 저는 여기 지금 딱 맞는데 혜영이는 저도 맞지 않- 조금 높지 않나? 괜찮아요? 저는 아까 펜션이 요 위로 머리가 나오시고 전 여기서 머리가 끝나네요. 저는 약간 이 정도? 여기 아래쪽에 닿긴 하는데 아, 약간 목 뒤에 닿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컨트롤러가 달려있는 모니터는 없구나. 모니터까지 있으면 더 좋은데 모니터는 없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간 USB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컵홀더는 여기에 스케스루도 있고. 컵홀더도 잘 해놨다. 조절되게 튼튼하네요. 조절되게 잘 해놨네요. 그리고 공조장치가 이게 공기 배출 출구 여기 하나밖에 없구나. 보통 여기랑 두 개가 있으면 이쪽에 있는데. 두 개가 있으면 아주 좋은데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쉽다고 이야기하긴 좀 미안할 정도로 다른 공간이 워낙 엄청나게 좋네요. 자, 완전히 내리면 아니 이게 지금 제 뒤통수를 툭 치는 위치여가지고 네. 이게 내려서 이게 목 뒤로 가면 훨씬 좋은데 아랫목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훨씬 느낌이 좋은데 전 아까 이렇게 했으면 여기 뒤통수를 내가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푹신하긴 한데 뭔가 튀어나와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좋은데 머리에 정전기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이 등받이 각도도 네. 딱 편하고 좋네요. 저 지금 좋습니다. 지금 매우 이게 편안하네요. 사람이 진짜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이렇게 편하고 앉아 있으면 시트 눕히고 싶어서 이런 게 되는 줄 지금 딱 좋은데. 욕심은 끝이 없어. 자, 뒷좌석 아주 넓고 좋습니다. 네. 충분히 눈에 우아할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원터치로 이렇게 접히는 거 있습니다. 네. 어머. 짠. 우와. 이거는 이분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 그렇긴 한데 여기 계시는 분이 이만큼 누웠는데도 무릎 앞으로 이만큼. 네, 여기서 우와. 눕히면 조금 더 눕힐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와, 좋네요. 네. 뒷자리를 타보니까 더 좋아지는데? 그럼요. 이 차는 뒷자리가 생명이지.